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바로 남성의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질환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 환자들에게서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5편의 최근 논문을 리뷰하면서 남성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질환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미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중 9명은 여성이며 1명이 남성에게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고부터 진단될 때까지 평균 2.8년이 걸리는 만큼 진단이 쉽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됩니다. 쇼그렌 증후군을 비롯한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남녀별 발생 차이를 보이는데요. 2022년 최근 논문을 통해 발생률의 차이를 알아보면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쇼그렌 증후군이 여성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면역 질환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전신경화증과 전신홍반 루푸스, 원발성 단즙성 감경변증, 그레이브스병, 자가면역성 간염, 중증 근무력증, 루마티스 관절염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남녀별 발생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배경과 후성 유전적인 문제, 그리고 호르몬의 차이 때문인데요. 2023년 최근 논문 이 3가지 관련성에 대해 자세히 리뷰했습니다. 첫 번째로 호르몬 문제인데요. 여성에게 더 많이 분비되고 갱년기가 지나면서 분비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자가 면역에 관련하는 T셀과 B셀, 그리고 선천 면역에 다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역시 다양한 면역 반응에 관여함으로써 남녀별 발생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배경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알렐의 위치는 X 염색체에 많이 있습니다. 남성은 X 염색체가 하나인 반면 2개의 X 염색체를 가진 여성에게 리스크 알렐을 가질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로 자가 면역 질환은 여성에게 더 많은 발생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 영향을 주는 후손 유전적 배경에도 남녀별 차이가 있는데요. DNA 이중 나선 가닥을 담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의 테일의 패턴이 다 달라지고, C 염기 서열에 메틸렌션이 붙는 DNA 메틸렌션에도 남녀별 차이가 있으며, 세포 회관에 발현되는 마이크로 RNA에도 생성량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이 QTLS의 차이를 확인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요. 이 QTLS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질병 발달에도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X축은 리스크 알렐의 개수를 말하며 Y축은 그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리스크 알렐의 차이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3가지 원인 때문에 남녀별 발생률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문제는 남성에 발생한 경우와 여성에 발생한 경우에 임상적 증상 혹은 검사 소견의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2023년 발행한 논문에서 유럽과 미국 등 총 27개의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총 11,372명의 원발성 쇼그렌 증후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중 93.5%가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1세였습니다. 93.5%에 해당하는 여성과 6.5%에 해당하는 남성을 장기간 관찰해 봤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생존율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그랭크 만테 콕스 검정 결과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P값이 0.05 미만이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P값이 0.002로 큰 의미를 보였습니다.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여성의 생존율이고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남성의 생존율입니다. 최장 20년 동안 관찰해 봤을 때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높았음을 확인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남성에게 발생한 쇼그렌 증후군에 임상적 특징이 있는지를 최근 논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8개 병원이 연합해서 총 967명의 쇼그렌 증후 환자를 관찰하면서 남성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는 총 899명의 여성과 68명의 남성 쇼그렌 증후 환자가 참여해서 남녀 성비는 13대 1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검사 소견과 임상 증상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어두운 색은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고 밝은 색은 음성인 경우입니다. 위쪽은 여성의 케이스고 밑에는 남성의 케이스인데 남성의 케이스가 자가항체가 양성인 비율이 여성보다는 높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P값이 0.05를 넘었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인이 안 되었고요. 다만 고령자인 경우는 남성의 양성률이 훨씬 높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환자분들의 캐릭터를 확인해 보면 증상이 시작된 연령은 여성이 더 빨라서 46.1세였고 남성은 48세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진단받은 연령은 평균적으로 52.6세로 비슷했는데요. 이 차이를 보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성이 6.5년, 남성이 4.6년으로 남성의 경우가 더 빨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남녀별 임상유상에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간질성 폐질환은 남성에게선 17%에서, 림프절 비대는 남성이 16%에서, 림프종은 10%에서, 근육염은 3%에서 발생해서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침샘의 부종과 침부미센 이해의 질환들, 그리고 증상의 심각도 역시 남성이 약간 높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199명의 쇼그렌증 환자를 포함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메타 분석을 한 결과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 연령이 더 어리다, 선외 증상의 발생률이 더 높고 그 증상의 심각도는 더 심하다, 간질성 폐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고 피부 혈관염 발생률이 더 높다, 림프절 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재발성 발열이 더 잦다는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나온 후양적 코호트 연구를 살펴보면 안구 증상의 발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총 163명의 2차성 쇼그렌증 환자분이 참여했고 그중 여성이 149명, 남성이 14명으로 약 10대 1의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항체 양성률이었는데요. 여성은 89%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자가항체가 발견된 반면 남성은 64%에서만 항체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진단 연령은 여성이 50세, 남성이 61세였고 안구 건조증의 유병 기간은 여성이 더 길어서 8.1년, 남성은 4년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에서 나타나는 안과 증상의 차이를 보면 중요한 안과적 문제는 여성에서 11%에서 발생한 반면 남성에게서는 43%로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각막 용해나 천공은 남성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막하염과 시신경병증을 비롯한 많은 안과 질환들이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했지만 주요 선외 증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은 발생률을 보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그리스에서 발행한 논문을 확인해 보면요. 192명의 여성 쇼그렌증 환자와 96명의 남성 쇼그렌증 환자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남성에게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는 증상이 림프종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남성에게서 18%에서 여성에게서는 5%의 발생률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원발성 쇼그렌 증후군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 최근 연구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환은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성들에게서는 좀 더 높은 안구 합병증과 심각한 증상의 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높았고 최종적으로는 사망 위험도가 약간 더 높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 환자들에 나타나는 안과적 합병증은 각막 콘탁, 각막 용해, 심지어는 천공까지 포함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들보다 덜 주목받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간과하게 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경우도 이 질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유전적 요인,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 증상과 발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에 관련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